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이 독서의 계절 가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경림 씨는 평소에 어떻게 도서관 자주 이용하나요? 그럼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예. 근데 우리가 매번 책을 구입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공도서관만 잘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독서의 고수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혜택, 내가 찾는 책이 대출 중일 때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서 예약을 하시면 대출 가능한 난자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상위 단계로는 상호 대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호 대차는 이 찾는 책이 없다면 다른 도서관의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 주문을 해서 빌렸다가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네. 또한 이 도서관에서는 한 달에 2권까지 희망하는 책을 구입해 주기도 한다는데요. 또 매년 책 읽는 가족 시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도전을 해본다면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요. 책을 빌릴 수 있는 수도 2배가 되고요. 또 통 크게 전집을 한 달간 빌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책을 사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책 대여뿐만 아니라 이 공공도서관에서는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 수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공공도서관 활용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나섰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좀 이렇게 도톰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오늘 많이 쌀쌀해진 것 같은데 기온이 어떨지 날씨 전해주죠. 네, 오늘 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아침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대전의 기온은 7.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이나 뚝 떨어졌는데요. 낮에는 볕이 내리쬐면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는데요.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17도, 세종 19도, 대전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당진 18도, 보령 18도, 서천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두 잔잔하게 일겠지만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남은 한 주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더 쌀쌀해졌고 네. 일교차도 커졌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39회 항공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1981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죠. 맞습니다. 1948년 우리나라 최초로 5인승 프로펠러 민간 여객기가 서울과 부산을 운행한 날이 10월 30일. 그래서 오늘을 항공의 날로 지정했죠. 그래요. 비록 우리나라 항공 역사는 짧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항공 운송 산업이 세계 6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편리한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곳곳에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많은 추억 쌓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저도 처음 비행기를 탄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제가 구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예.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늘을 날다 비행기로 떠나본 곳곳이라고요. 가족 여행을 갔던 기억, 아니면 출장 갔던 기억, 아니면 그 비행기 타고 갔던 곳에서의 추억 이야기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비행기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긴데도 비행기가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 굳은 일 생기면 단박에 그냥 슝 하고 날아가서 머리를 맞대고 교류할 수 있게 됐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이야기도 특별한 국제인의 교류 행사를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구인이 모여서 지구인을 위한 노력을 한 곳에 다녀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세계인들의 노력이 모였던 자리에 이 떡주부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떡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로 점점 바뀌고 있는 지구의 기후. 세계인이 함께 환경을 지켜나가는 길 알아볼까요? 파란 하늘과 맑은 날씨, 그 소중함을 평소에는 잊기 쉬운데요. 하지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를 뜻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세계는 역사상 가장 덥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만 높아져도 동식물과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는데요. 북극곰의 서식처인 빙하는 점점 줄어들고 해수면은 올라가게 만드는 지구온난화. 자꾸만 더워지는 지구의 기후변화는 세계인이 함께 고민해야 할 심각한 환경 문제입니다. 아니 말이에요. 떡주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들 그냥 마스크 없이도 숨 편하게 쉬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충남 예산 땅에 국제적인 환경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떡주부가 그냥 지나칠 수 없나 예산 땅 밟았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도 참가를 했습니다.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고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았던 청년이고 이제 이런 충남에서 기후변화 관련한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국가기후환경회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8개 국가의 37개 정부기관과 지자체, 환경기구와 시민단체, 주민이 참가를 했습니다. Every citizens to change your behavioral pattern. Out of 100%, 18% of 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comes from you.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국제 회의를 통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확산하고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청정한 하늘,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제 연대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구온도 2도씨 이하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언더투 연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가입해서 이런 활동을 펴고 있는 만큼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한 30년이 넘는 것은 조기 폐쇄하고 안에 남아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깨끗한 공기 속에서 충청남도 도민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 세계. 2015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을 채택하게 됐죠. 파리협정 이후 각 국가에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남에서 특히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큰 석탄 화력 발전소가 모두 60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절반인 30개가 충남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그 환경부에서 그 굴뚝 자동 측정망이 붙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충남도가 그 처음 공개된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1등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남은 보존된 석탄마저도 다 사용하게 되면 그로 인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탈석탄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 가야죠. 태양광과 풍력으로 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합니다. 이제 서명을 거의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선포식에 이어 한국과 일본 등 7개 지방정부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We have worked on was what is the alternative to coal? What will take over the coal? And that is about the extension of renewable power generation. It's building networks, it's building some gas-fired power plants, but also a heavy investment in these regions on innovation. That means on storage, on hydrogen, to remain the profile of the regions as energy regions. So, and we have made a huge report with a lot of recommendations, and the German government is at the moment working on the implementation of all these recommendations in these 3 fields: phase out, compensation and phase in. 컨퍼런스 현장에는 국내 기업인과 함께 주민 500여 명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자리한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석탄화력이 있는 충남의 4개 시군과 인구가 많은 천안까지 해서 5개 시군을 돌면서 순회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토론회인데요.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폐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의견을 듣기 위한 순회 토론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현장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보를 담은 시민 참여 부스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바로 옆 부스에선 석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나에게라는 주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부스에서 찍은 즉석 사진으로 소중한 의견을 남기는 사람들. 평소에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손가락 동작이 남다르네요. 어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1.5도는 작년에 나온 IPCC 보고서라는 데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5도 이상으로 온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벌써 1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0.5도 더 오르지 않기 위해서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해서 1.5도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사진을 그렇게 찍었습니다. 지금 뭐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기 상황이 다가오기까지 저희가 10년 정도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빨리 석탄 발전소를 좀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이런 거에서부터도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석 사진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이 똑주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강력한 몸짓으로 더 이상의 석탄은 NO라는 메시지를 남겨봤습니다. 저도 이 손에 지금 막 찍은 사진을 쥐어들고 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마음가짐부터가 다시 새로워지네요. 똑주부부터 실천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자고요. So, as we all know that we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environmental crisis and we are ruining our earth by ourselves. So, it is now our responsibility to change our daily practices. For example, we can stop using plastic. You can even use the normal reusable cups, or even you should not buy like the plastic or the disposable plastic bags during shopping. You can use your own eco bags, because this is how we can change the environment. So all we need to do is to change our daily practices to save our earth, because as I said already, we have just one earth, so it's our responsibility to save it and make it greener. I believe with this information, like our fellow countries, like where I come from, can also cop up the same policies to get rid of all the carbon emitting elements that really cause a global impact to different nations. So I believe with this we can cope up the climate change fact. Thank you. 탈석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인이 함께 힘을 모으는 지금. 똑주부처럼 평범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는 길에 함께 하자고요. 네.
이 환경 문제, 우리나라만의 고민거리는 아니겠죠. 네.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뭐 특정 개인이나 몇몇 이웃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문제라는 거 공통 과제가 됐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일 테고요. 이게 이어졌을 때 세계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겠죠. 모두 관심을 갖고 더 좋은 답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짜잔 이렇게 멋진 포즈로 또 사진도 찍으셨던데 또 어르신들부터 청년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네,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댄 그런 자리였는데요. 앞서 잠깐 그 인터뷰 내용 들으셨겠지만 충남에 우리나라 큰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남이 온실가스 배출 1위. 달가운 1등이 아닌 거죠. 네. 지역 주민들이 더 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천도 필요할 테고요. 네. 자, 지금까지 떡주부가 소개하는 환경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이똑주부와 함께했던 궁금한 거 이슈. 유심히 지켜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푸실 수 있는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 여러 가지 환경 파괴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골라주세요. 1번 지구 냉각화, 2번 지구 사막화, 3번 지구 온난화. 네. 평균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네. 당연히 이렇게 따뜻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구 냉각화냐, 사막화냐, 온난화냐. 예, 첫 번째 문제. 그냥 몸풀기 문제가 맞습니다. 아니었나. 예. 첫 번째 문제 다 맞히실 것 같거든요. 네, 더 이상은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시간 모두 썼고요.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지구온난화였습니다. 산업화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와 또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기후변화 현상이죠. 네.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녹고 있고요. 또 알래스카 곳곳에는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 가져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과일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고대 잉카인들이 먹었던 열대 과일 중에 하나로 잎과 줄기, 뿌리 과일 모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해서 당뇨 환자들이 먹기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월계수와 비슷한 향을 가진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용과, 2번 구아바, 3번 두리안. 네. 이 과일을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 남편이 집에서 보고 그 과일 좀 먹고 싶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과일 먹고 싶은 구아바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먹고 싶은 구아바? 구해 오라는 얘기가? 아니요. 먹고 싶은 구아바? 구아바? 네. 먹고 싶은 구아바? 네네. 예. 힌트가 어떻게 더 한참 고민하겠는데요. 자, 시간 모두 썼고요.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구아바였습니다.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하는 과일로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좋은 과일이라고요. 칼륨과 비타민C, 엽산이 풍부해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심장 건강에도 좋고 구아바 잎은요. 누르면 향기가 나서 공기 정화에도 효과적이래요. 네. 힌트를 그런 식으로 내도 괜찮은가 봐. 구아바. 그런 구아바. 네. 예. 자, 아무튼 이 구아바는요.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게 좋고요. 또 색이 선명하고 그 꼭지 반대편이 이렇게 색깔이 선명한 게 이게 꼭지 반대편이 매끈한 게 이게 더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인데요. 다음에 힌트 주시려면 조금 더 보드랍게 내주세요. 네,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돼주는 안내견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자. 3, 2, 1. 식당이나 대중교통에서는 안내견의 출입을 무조건 거부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항상 저희가 문제를 드릴 때 네. 뭔가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요 단어가 들어가면 네. 이게 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무조건 거부할 수 있다. 예, 무조건이라는 게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게 예, 아닌 말이에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예. 자, 오늘 문제 아주 쉽게들 푸셨을 것 같습니다. OX 퀴즈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식당과 카페 등에서 안내견 출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시각장애인 안내견 같은 경우는요,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가 않고요. 또 꾸준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생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이 안내견이 우리 생활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시사상식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에서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뜻하는 말로 스웨덴에서 시작돼서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운동은 무엇일까요? 1번 플로깅, 2번 포지셔닝, 3번 비치코밍. 네. 네, 조깅을 하면서 뭔가를 줍는 운동이잖아요. 예. 이번에도 매끄럽지 못한 힌트겠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조깅을 하면 우리 종이화를 많이 신잖아요. 조깅화, 예. 밑창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을 때는 풀로 붙여서 신고 열심히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풀로 붙여서. 풀로 붙이는 게 말이 되는 일이. 네. 아유, 매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되셨죠? 아니, 답을 다 주시구려. 네. 자, 1번, 2번, 3번 중에 고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플로깅이었습니다.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스쿼드 운동 자세와 비슷하다는 데서 생겨난 플로깅. 단순한 조깅보다 칼로리 소비가 많고요. 환경도 보호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플로깅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에서 뚝배기나 작은 냄비에 국물을 자작하게 잡아서 고기나 채소 따위를 넣고 갖은 양념을 해서 끓인 반찬을 뜻하는 말의 발음 표기는 무엇일까요? 찌개입니다. 아이냐, 어이냐 골라주세요. 네. 앞서 저희가 그 세 번째 문제였죠. 예,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견에 대해서 네. 드렸었는데 안내견을 떠올려 본다면 답이 또 보이네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네네. 여전히 곳곳에 식당에 가면요, 이게 잘못 틀린 표기들로 메뉴판이 구성되어 있는 곳들도 보여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니까 이거였던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있어요. 찌개. 표준어 찌개는 국이나 탕보다 국물을 적게 잡고 고기나 채소, 어패류 등을 넉넉히 넣어 끓인 음식을 말하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요렇게 씁니다. 어이 쓰는 거 틀린 표기예요. 그래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다섯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함께 알아보죠. 바로 발표해 주세요. 네, 이 화면 속에 끝자리 번호, 행운의 주인공 번호가 숨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6120번님, 9466번님, 4769번님,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앞서 똑조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순희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동화는 풀로 못 붙여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앞서 그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네.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 자전거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요즘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요. 춥지도 덥지도 않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도심 곳곳을 이 자전거를 대여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요.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공주에서도 공공자전거를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가보면 이 대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금호강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가을 하늘 아래서 즐기는 낭만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출근 시간을 넘긴 평일 오전의 지하철역. 이곳에 그녀가 떴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대구 지하철 동촌역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대구 도심에서 부담 없고 또 가볍게 이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오늘 하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숨가쁜 도시의 일상을 잠시 벗어나고 싶다면 그 해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라라라라라라라 얼마만이야 자전거. 여유 만만 도심 속 이색 나들이 출발. 도심 이동의 시작은 시민의 발인 지하철. 그 다음은 이유진 아나운서가 출발지를 동촌역으로 잡은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자전거 빌리러 왔는데요. 어떻게 빌릴 수 있어요? 신분증 챙겨오셨죠? 네. 회원가입 신청하신 후에 작성하시고 저희가 신분증 대조 후에 자전거 바로 빌리실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빨강색이 톡톡 튀게 너무 예쁜데 이걸로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걸로 바로 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짜 맞죠? 네, 저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빨간 자전거를 끌고 향하는 곳은 동촌 유원지 금호강 코스. 이유진 아나운서 그나저나 잘 탈 수 있을까? 근데 자전거 5년 만에 타는 건데 안 넘어질 수 있을까? 와!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예쁘다. 길게 뻗은 금호강을 위풍당당하게 가로지르는 해바지 다리가 방문객을 반기고 아래론 한가로운 동촌 유원지 풍경이 펼쳐진다. 지금 금호강 물이 아주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고 평화롭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오리배도 있는데 오리배 오늘 타는 건가요? 가을 강바람 시원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나? 나르릉 나르릉 비켜주세요. 금호강에 유진이가 왔으니까 비켜주세요. 지하철 동촌역에서 아양교까지 유유히 흐르는 금호강 풍경을 즐기며 열심히 페달을 밟는 이유진 아나운서. 간만에 자전거 탄 소감은? 강가에서 자전거 탄 적이 처음인데 굉장히 상쾌하고 와, 이래서 자연이 좋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나요? 와, 광고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안녕. 금호강을 거슬러 오른 건 따로 목적지가 있어서라는데 10여 분을 달리니 강물 위에 그림처럼 걸린 철교가 보인다. 와, 저기구나. 대구선의 한 부분으로 70년 이상 기차가 다녔다는 아양철교.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차가 지나갔던 길을 제가 자전거를 끌고 가니까요. 뭔가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풍경이 진짜 멋있는데요. 와, 이 길을 기차를 타고 가만히 앉아서 가면 또 얼마나 예뻤을지 상상이 됩니다. 2008년 철로 이선로 역할을 잃은 폐철교는 대공사를 거친 끝에 강을 오가는 길목이자 이색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와, 아양 기찻길의 침목과 레일. 와, 밑에 물 흐르는 것 봐요. 오, 진짜 아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철로로 기차가 다녔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좀 아찔하긴 하네요. 다리 중간에 쉼터 겸 전망대가 자리해 있는데 감사합니다. 오, 시원하겠다.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여유, 오늘은 제대로 즐겨본다. 가을 햇살 즐기며 한 모금 쭉. 와, 시원하니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밖을 보니까요, 지금 강에 구름도 비치고 있고요. 와, 이렇게 예쁜 곳을 보면서 먹으니까 진짜 힐링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밤의 야경이 그렇게 예쁘대요. 제가 뉴스를 하니까 못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마치고라도 한번 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쉬움을 달래는 방법은 바로 셀카, 찰칵. 동촌의 야경이 궁금하시다고요? 이효진 아나운서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 짜잔! 이번에 찾은 곳은 옛 간이역의 모습을 간직한 기찻길 공원. 와, 이렇게 아직 기찻길이 남아있어요. 이게 7, 8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칠성시장이나 번개시장을 갈 때 이 기찻길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또 대구에서 하양이나 경주로 통학 또는 통근을 할 때 이 기찻길 썼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서 보기도 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그때 이용했던 역이 바로 이 동촌역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17년에 세워진 이래 90년간 운영됐던 동촌역은 2008년 구 대구선이 폐지되면서 기차역의 소명을 다했는데 지금은 동촌 역사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주 찾으시고요. 네.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일단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치매센터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장소로 종종 오시기도 하십니다.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다. 옛 역사의 정취가 듬뿍 담긴 작은 도서관은 독서의 계절에 찾아봐야 할 필수 코스. 그런데 이효진 아나운서 어디로 올라가나 했더니 와, 동촌 역사의 삼각형 지붕안, 이렇게 숨은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요, 나만의 아지트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편안하게 있는 공간 같고요. 다락방이기도 하고 좀 아늑한 공간이다 보니까 편한 마음으로 책 읽기 아주 좋은 장소 같아요. 이렇게 동촌 낭만 기행은 잠시 책 속 여행으로 고고. 마음의 양식을 얻고 다시 출발.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 마을 가운데로 대구선 기차가 다녔다는 기찻길 마을. 이제는 기차 대신 벽화가 가득하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는 굴비인지 조기인지 생선을 또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주 살을 깔끔하게 잘 드신 것 같아요. 이곳이 옹기종기 행복마을인데요. 정말 곳곳에 색깔별로 벽화도 있고 또 벽들도 있어서 정말 행복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느낌의 마을이에요. 사진 찍기도 정말 좋습니다. 기찻길이 없어지고 활기를 잃어가던 골목에 벽화와 텃밭을 조성하면서 사진 명소로 거듭났다는 행복마을. 혼자 걷는 길에 벽화가 동행이 된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네? 같이 놀러 가면 안 돼요? 와, 가족분들 같이 놀러 가시네요. 저도 같이 가요. 문 좀 열어주세요. 벽도 그림도 알록달록해서 대구의 베네치아라 불린다니 베네치아에 온 기분 한번 내볼까? 짧지만 알찬 도심기행은 이렇게 마무리. 저와 함께한 도심 속 산책 어떠셨나요? 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득 얻고 가는데요. 동촌 낭만기행, 가을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행복을 주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빠듯한 일상 속 부담 없이 가을의 낭만과 여유를 찾고 싶다면 우리 곁 정겨운 동네에서 발걸음 가볍게 나서보는 건 어떨까? 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많은 것이 없어졌지만 네.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동촌이었습니다. 네. 과거의 철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현재는 그 소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폐기찻길이었던 아양 기찻길을 쭉 거닐어 보고요. 또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을 지나서 폐역 근처에 생긴 도서관까지의 코스, 정말 고즈넉하고 좋았는데요. 왜 낭만 기행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찬찬히
천천히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시간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쉽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최근 한 20대 인기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인터넷에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딴 악플 방지법 발의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살 예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 구용준 자살예방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민선 7기 역전 사업의 일환으로 자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시는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22.6명보다 높은 24.5명으로 2021년까지 자살률을 18명까지 낮출 계획으로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이 대전시의 통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2018년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3,670명으로 2017년보다 1,207명이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24.5명으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는데요. 대전에서는 작년에 2018년도에 420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정신 건강은 매일 공격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늘었고 또 혼자 사는 사람의 인구도 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그런 부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울감이 만성화되어 우울증이 되고 이어져 자살 사고까지 이르게 되는 이유인 듯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정신건강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에 그리고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부분도 관심이 없는 부분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과 SNS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네. 악성 댓글 있잖아요. 네. 이 악성 댓글 때문에 일반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떤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전국 공통번호인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를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또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19와 소방과 경찰이 협조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기까지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으셨을까요? 주변에 혹시 이런 이상 위험 징후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자살의 위험 징후는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언어적 신호로 죽고 싶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신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그 밖에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울, 불안, 무가치함의 감정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적 신호입니다. 행동적 신호로는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 자해 흔적이 보이거나 외모 변화,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등의 모습을 보입니다. 상황적 신호입니다. 갑자기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인데요. 해고나 실직 위기에 처한다든가 평소 하던 업무에서 급격한 변화 혹은 병에 걸리는 등의 힘든 상황에 놓여질 때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충남의 노인 자살률이 유난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은 어떤지 또 그에 따른 어떤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이런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대전의 경우에는 2018년도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108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그 자살자 수의 총 420명 중 4분의 1이라는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국이 그 자살률도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 능력과 지적 감각 능력이 좀 쇠퇴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독거노인 생활 복지사를 대상으로 그 생명지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생명지킴 교육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의 우울증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고위험군이 발견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가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개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그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자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있는 어르신들이 주기적으로 그 우울증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꼭 우울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일상에서의 이런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스트레스 관리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로 몸을 이완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호흡과 이완 훈련을 통해 피로를 해소하면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주의력, 사고력, 판단력, 기억력, 사회성, 대화기술 등 거의 전 분야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인데요. 물론 많이 자는 것보다 제대로 숙면을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고 나부터 사랑하고 느긋느긋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네. 자, 자신에게 어떤 징후가 나타났을 때 내가 더 주의를 하고 도움을 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이유 없이 좀 우울하거나 슬퍼질 때 그리고 또 삶의 의욕이 사라져 무엇을 해도 기쁨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부쩍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그리고 어떤 날은 기분이 매우 좋고 어떤 날은 심하게 우울해지는 등 감정의 기복이 클 때 그리고 식습관, 수면 습관, 표정, 행동 등이 이전과는 달라졌을 때 그리고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 학교 생활, 대인관계, 직장 생활하고 이혼, 재정적인 문제 등 삶의 위기를 느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러한 징후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는 중에도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혹시 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또 어떤 행동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대상자를 혼자 두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에 자살 위험 도구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혼자 해결하라고 하지 마시고 경찰이나 119 그리고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 0199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는 차분하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 주변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불행히 어떤 자살이 일어났을 때 남은 가족들도 네. 참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죄책감, 그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남은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어떤 치유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저희 그 센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바로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인데요. 그 상록수라는 자살 유족 가족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자살로 떠나보내고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상실감과 애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나누는 면서 치유하고 있는 그 자조 모임이고요. 네. 그 상록수라는 의미는 상처받은 마음을 녹이고 희망의 수를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혹시 주위에 그 지인이 가족이나 지인이 자살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자살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저희 그 자살 예방 센터 개소가 그 시민들에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그 자살을 예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생명 지킴이가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분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네. 저희 센터에서도 자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행해서 생명중증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 우울증에 대한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시고 치료가 가능한 질병 중 하나라는 것을 꼭 올바른 인식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그 삶에 지치시고 그 힘든 분들의 그 작은 희망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자살 예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 구용준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대전의 아침 기온은 10.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뚝 떨어졌는데요. 낮에는 볕이 내리쬐면서 18도까지 오르겠고 내일과 모레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는데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세종 19도, 대전 18도, 공주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당진 18도, 보령 18도, 부여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두 잔잔하게 일겠지만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남은 한 주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하늘을 날다 비행기로 떠나본 곳곳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39번님, 아이들이 귤을 참 좋아해서 지난주 비행기 타고 귤 체험 다녀왔습니다. 직접 귤을 따서 맛보니까 참 좋아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주도 곳곳을 여행하고 재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아우, 날씨 좋을 때 와. 제주도 다녀오셨네요. 네. 예. 0900번님, 아들이 그동안 키워주신 거에 감사하다며 결혼 선물로 유럽을 보내줬어요. 덕분에 말로만 들었던 유럽 여행을 다녀왔네요. 비행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해서 다신 안 가고 싶네요. 네. 그러셨어요? 네. 그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그럼요. 예, 유럽에 딱 도착한 그 순간부터는 네. 참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아들이 와. 또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린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기분 좋으셨겠습니다. 2123번님, 얼마 전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회항하는 바람에 9시간 연착되긴 했지만 여행은 참 즐거웠습니다. 와. 그랬군요. 네. 가는 길이 조금 더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특별한 추억 쌓고 오셨으니까 그런 고통쯤은 다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3339번님, 결혼한 지 42년 만에 남편과 함께 스페인 여행을 갔었어요. 가우디 성당과 구엘 공원은 아직도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있답니다. 스페인, 와. 바르셀로나, 가고 싶습니다. 네. 0795번님, 여름에 비행기 타고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덥고 습해서 힘들었지만 다양한 체험과 구경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가족이 함께 다 다녀왔으니까 네. 더 행복이 배가 됐겠죠. 그러니까요. 1614번님, 우리 가족은 뒤늦게 방콕, 파타야로 여름 휴가 다녀왔어요. 악어도 만져보고 코끼리도 타보고 이번 여행도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기 대성공. 이야, 와. 저도 코끼리 한번 좀 타보고 싶네요. 저도요. 예. 악어는 좀 만져보시겠어요? 아니요, 만져보고 싶진 않네요. 네. 7658번님, 저는 장시간 비행이 어려워서 해마다 동남아로 여행을 갑니다.
올 초 라오스에 가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고 좋아하는 열대 과일 실컷 먹고 왔습니다. 와. 라오스를 또 다니셨군요. 예. 3336번님, 비행기로 처음 베트남 여행 갔던 추억, 항공기가 있어 가능했던 것 같아요. 환갑 기념으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친구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는데 이렇게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가족 또 지인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럽네요. 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3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디오 비비드의 로미오 앤 줄리엣이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 홀에서 펼칩니다. 수요 브런치 콘서트 소프라노 배혜옥의 공연이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열립니다. 2019 제6회 나오나레전이 11월 5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찾아가는 과학관, 어서와 과학놀이터는 처음이지가 11월 11일까지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이어집니다. 제16회 고만하루 전국 향토 연극제가 11월 6일까지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고 논산 문화의 날 기념 조각 초대전 소통하는 나무가 11월 6일까지 논산 문화원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이번 주는 꾀꼬리 단풍으로 물든 성주산에서 찾은 보령의 검은 보석 소식입니다. 석탄 산지로 유명한 보령 성주면을 찾아가 국내 1호 석탄 박물관을 둘러보고 성주 탄광촌에서 만난 광부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게요.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은행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거래은행 계좌의 출금과 이체까지 가능한 오픈 뱅킹 시대가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모바일에 새로 생겨난 오픈 뱅킹 메뉴에 동의를 하면 이용 가능하고요.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자, 오늘 하루도 또 즐겁게 또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